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진소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 using deep multiview learning입니다. 발표는 설원과 관련 연구, 그리고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 프로블럼이라는 트위터의 사용자들의 위치를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연구자가 제시한 멀티뷰 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익스퍼런스와 컨클루전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글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문자 길이가 굉장히 다 짧은 편이고, 또 리트윗이라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트윗을 본인 타임라인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 내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트위터의 그 유저 위치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위치 정보를 알면 이것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지만, 이제 문제가 이 트위터에서 자신이 트윗을 올릴 때 위치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보통 위치를 비활성화해 놓은 상태에서 프로필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 사용자가 올린 트윗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예측하는 트위터 유저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이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트위터 유저의 위치 정보를 뉴럴 네트워크와 멀티뷰 러닝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또 예측함으로써 최신 그 트위터 유저 지오 로케이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제시할 예정입니다.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위터 사용자의 위치를 예측할 때 해당 트윗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예측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트윗의 토픽을 추출한 다음에 그 토픽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연결시켜서 그 위치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프렌십이나 릴레이션십이 있는 이제 두 사용자 간에는 이제 비슷한 위치 정보, 가까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접근 방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에 있는 이제 라벨 전파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이제 위치 정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방식 중에 컨텐츠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트윗 데이터에는 트윗을 게시한 시간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메타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트윗의 의미론적인 부분을 파악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도 있고, 트윗 텍스트를 통해서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네트워크 베이스드 방식에서만 얻을 수 있던 정보들을 컨텐츠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은 태스크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나뉘는데, 주어진 해당 트윗이 여러 개의 지역명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정확한 위도 경도, 즉 컨티뉴어스한 뉴머리컬 데이터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경도를 예측하는 문제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지역명을 예측한 후에 해당 지역의 센트로이드를 예측치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윗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4가지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트윗 텍스트를 이용해서 TF-IDF와 독투백 피처를 만들어내고, 사용자 간 관계 정보를 이용해서 노드2백 피처를 만들어내서 학습시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메타데이터 중에 타임스탬프 피처를 사용해서 모델의 인풋 레이어를 각각 두어서 멀티뷰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TF-IDF와 독투백의 경우에는 문서 단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문서를 취급해서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독투백 같은 경우에는 트윗의 의미론적인 부분을 벡터화시켜서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요. 타임스탬프 피처의 경우에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트윗이 게시된 시간과 위치 정보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의 활동 시간이나 뭐 시차 같은 부분이 이제 경도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정보가 사용자 위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드 투백 피처의 경우에는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노드, 즉 사용자를 인베딩 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자 위치를 예측하고 추적하려고 했다면 이 방식에서는 사용자의 관계 정보를 이제 노드 인베딩 시켜서 하나의 피처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트윗의 멘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되었는데 이 멘션 관계에서 이 엣지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멘션 횟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소드로 접근하면서 했던 과정이 이 사용자 간의 프렌드십이나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그 두 사용자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 위배되는 것이 이 셀러브리티 유저들입니다. 이 셀러브리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까이 있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유저들과도 굉장히 활발히 소통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처음 했던 과정과 어느 정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셀러브리티 유저들에 대해서는 스레시홀드를 높게 둬서 이런 커넥션들을 전부 다 끊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을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었고 SGD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따로 병렬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시킨 후에 컨캐러네이트 시키는 방식에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여러 피처를 학습 전에 그냥 옆으로 붙여서 컨캐러네이트 시키면 이제 데이터의 디멘전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처럼 각각의 레이어를 둬서 병렬적으로 학습시킨 후에 딥러닝의 모델 레이어 단에서 학습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각 피처의 레이어들에서 히든 유닛 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인풋 피처의 디멘전을 이제 해당 피처의 특성에 알맞게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즉 각 피처를 학습시키기 위해 마련한 브랜치가 이제 차원 축소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하게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트위터 지오로케이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타임스탬프를 비롯한 메타데이터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주별로 시차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 공통시각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 문제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지역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미경도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문제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단순히 네 가지 클래스로 뭐 북부나 중부 등 이런 식으로 네 가지에서 분류하는 문제와 주 단위로 지역을 예측하는 문제로 나뉩니다. 코오디네이트, 즉 위경도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분류한 지역의 센트로이드 위경도 값을 예측치로 사용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멀티뷰 모델은 최근 등장한 트위터 위치 예측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보면 이 레이지어 문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주를 예측하는 이 스테이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모델즈보다 좀 다소 월등한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위경도를 예측하는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해당 지역의 그냥 센트로이드 값을 위경도로 사용했는데도 다른 뭐 모델에 준하는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1km 내 지역으로 이제 예측한 정확도를 봤을 때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트위터 유저 지오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또한 데이터 내에 노이즈도 많는 데다가 이제 트위터 내 유저 네트워크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서 유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도 뭐 이제 셀러브리티 유저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런 이제 유저 지오로케이션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제 앞서 그 퍼포먼스 테이블을 보셨을 때도 이제 다른 분야만큼 좀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트윗 텍스트나 아니면 이제 팔로잉 같은 그런 하나의 정보에만 치중해서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피처들을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높은 제너럴라이션 퍼포먼스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이걸 학습시켜서 해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네 가지 피처만 사용했지만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해당 아키텍처에 사용한다면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트위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적절히 활용할 만한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한 아키텍처로 좀 복잡하지 않게 다양한 피처들을 한 번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후 이제 제가 연구에 좀 확장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이 논문의 내용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